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인컷 열심히 했던 그 가구 팩들 활용해 볼 거예요. 사용한 다이어리는 까만 너구리님 전원로 15사이즈입니다. 전에 선물 받았던 테디 배경지도 써보려고 들고 왔어요. 배경지를 쭉 까는 것이 아닌 벽지로 활용해 줄 겁니다. 일단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고 얇은 프레임 올리면 좀 더 자연스럽겠지 하고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프레임잇을 잘랐습니다. 버건디와 금색 포인트가 벽지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전월은 실제본이라 양면 닦고 하기 정말 좋지 못하지만 이번엔 양면으로 할 겁니다. 가구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단면으로 하면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오른쪽도 연장시켜 프레임 붙여줍니다. 저 위아래로 붙인 프레임과 다시 구분을 줄 몰딩으로 얇은 프레임을 또 붙였어요. 예전에는 체리 몰딩이 유행했다면 요즘에는 흰색 몰딩이 유행하죠. 여기 방은 약간 특이하게 고동색입니다. 이제 배경지를 붙여줄 건데 일반적인 종이라서 풀테이프로 붙였어요. 취향에 따라 풀, 목공풀 등등 취향껏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양쪽으로 기본적인 배경이 마련돼요. 배경은 동일하지만 양쪽 페이지는 각각의 공간입니다. 아래쪽 프레임은 벽지가 끝나는 선에 맞춰 바닥과의 구분을 줬어요. 근데 가구들이 다 아래가 통통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 가려졌습니다. 일단 처음이니 붙여보면서 이런 일세들을 사용할 땐 이렇게 요령을 피울 수 있구나 봐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닫고 할 때 몰딩을 뺀다든지 가구의 높이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가구팩의 경우 전에 말했던 셀러분들 중에 까만 너구리님의 벨마님이스로 정했어요. 보따리 제품인데 보따리도 신청하고 있는 중 덤으로도 몇 번이나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써서 없애버려야지 하던 와중에 가구팩과 세트인 양 색이 비슷했어요. 첫 번째는 코랄과 빨강이 주된 컬러였는데 저 오묘한 코랄색이 인물과 어울렸습니다. 특히나 드레스, 고민형 포인트, 전신 또는 하반신이 보이는 조건을 충족했어요. 이런 가구팩의 경우 반신도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방에 들어간 느낌이 나는 게 좋습니다. 가구팩의 선화 또는 채색과 결이 비슷한 걸 사용하기 위해 그 셀럽은 도안이 가장 좋아요. 화라님도 가구팩을 내신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라님의 색이 짙어서 화라님 인물하고만 어울립니다. 물론 저처럼 까탈스럽지만 않다면 인물을 섞는 것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참아 못했어요. 인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울리지 않는 것과 어울리는 것 중 전자를 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구팩과 인물의 컬러수가 일치하는 환상적인 조합을 같이 쓰게 됐어요. 이런 방 꾸미기 시리즈는 전에도 훨씬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단조롭습니다. 같은 디자인 다른 컬러다 보니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좋게 말하면 큰 고민 없이 손 가는 대로 붙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컷은 인컷대로 닦고는 닦고대로 시간을 썼는데 결과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저런 닦고 저럴 때는 이런 닦고 해보는 맛이에요. 어차피 보관해봤자 똑같은 닦고가 될 텐데 전 한 번에 해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랄과 연분홍의 조합이에요. 배경으로 벽지 느낌이 나는 배경지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좀 허전해 보이니 이번엔 소품을 추가해 볼게요. 덤으로 받아서 양이 많은 무광호백 인스를 배경으로 써줬습니다. 아무래도 색이 진하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 뒤에 붙인 배경지가 소용없어졌어요. 실내에 쓸 수 있는 배경용 소품이면 배경지를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넘겨줍니다. 다만 실내에 쓸 수 있는 배경용 소품이라는 건 구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액자 인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을 구성한다 생각하고 벽에 무엇을 걸 수 있는지 바닥엔 어떤 걸 놓는지 생각하면 돼요. 가구팩들은 바닥에 놓는 물건들이니 천장에 달거나 벽에 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분홍색이에요. 정말 좋아하지 않는 색이라서 미루고 싶었지만 컬러 꾸미기 하는 김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붉은 계열 닭관 프레임들과 다른 프레임을 들고 왔어요. 그 김에 가구 배치도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들끼리 배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마치 호텔을 꾸미는 기분이 났어요. 앞에 2개를 꾸미고 나니 배경지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이번엔 없이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의 경우 정말 오미조밀 가득 밀어넣었어요. 노란색도 인물이나 가구나 아이보리색에 가깝지만 프레임은 그냥 노랑으로 했습니다. 가구 위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인물 머리만 들어주고 위쪽 붙였어요. 정말 꽉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 공간을 좀 만들어줄 겸 프레임 먼저 붙여봤어요. 왼쪽의 경우 프레임의 빈 공간이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스티커가 오게 했습니다. 그럼 프레임 스티커가 가려지는 경우가 없어지지만 앞쪽 빈 공간이 적게 만들어져요. 빈 공간이 적어지면 그만큼 가구가 많이 가려질 뿐이라서 오른쪽은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오른쪽의 경우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으로 은색과 자주색의 프레임을 썼어요. 호텔방처럼 바로 옆 호실이라 생각하고 꾸몄습니다. 핑크 좀 끝났어요. 인물도 솔직히 찾으려면 비슷한 인물 찾아올 수 있는데 힘들었습니다. 가구들 인컷하고 닦고 하는 데 기력을 다 쓸 것 같아서 다른 인물을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분들이 가구 팩들로 닦고 하는 게 있으면 몰라 훔쳐보겠습니다. 다음 컬러는 노랑이네요. 점점 더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노랑, 오렌지, 갈색이 중점인 것 같아요.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 정면과 측면을 나눴어요. 다만 이번에 도전해본 배치는 중간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벽을 뚫는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중간에 연결시켜봤어요. 일단 작은 사이즈 하나만 붙여봤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닦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하는 각각의 닦고들도 좋지만 보완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요. 이런 테마의 스티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살리는지 연습합니다. 앞서 했던 배경지나 프레임 활용이 헛수고는 아니에요. 이런 제품들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있었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쌓입니다. 방 꾸미기 제품들은 실내라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위아래가 부족한 건 프레임이 한계예요. 다만 양 옆이 부족할 경우나 부족하진 않은데 빈 여백을 메꾸고 싶다면 커튼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지를 다시 꺼내왔어요. 노란색의 경우 배경지 없이 꾸몄는데 사이사이 보이는 여백이 신경 쓰였습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프릴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 프레임 한 줄로 양면이 가능했어요. 노란색을 꾸밀 때 프레임의 위치를 기억해뒀으니 위아래로 동일한 위치에 붙였습니다. 이제 노란색 닦고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방향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어디에 붙여야 가려지지 않는지 생각하며 조합했습니다. 붙여도 가려진다면 인컷한 가구의 재손이 불쌍한걸요. 이번 가구의 컬러는 연한 갈색, 민트색, 연두색입니다. 인물들을 각 컬러와 비슷하게 조합해두긴 했는데 이번엔 조금 애매했어요. 갈색이 다소 진한 친구긴 하지만 갈색 가구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저 인물 컬러와 같이 배치해두고 뒷배경을 조합해 나갔어요. 이번에는 현실성을 조금 더 떨어뜨렸습니다. 열린 옷장 앞에 침대가 있다든지 침대 앞에 협탁이 있다든지 어떻게 생각해도 실제 집이었으면 공간 효율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가구의 높이들을 생각해서 활용해봤던 갈색 방이었습니다. 이번엔 초록색이에요. 처음에는 진한 초록색의 프레임을 써볼까 했는데 프리린스가 아직 있었습니다. 저 프리린스들도 미리 컷해둔 거라 얼른 써줘야 해요. 인컷의 경우 작은 사이즈 먼저 없앨지 나중에 없앨진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 작은 사이즈였던 프레임이 너무 진한 초록색이라 연한 초록색에게 양보했어요. 무엇보다 가구들이다 보니 멋들어지고 고급진 프레임보다 프릴이 낫습니다. 가구의 앤틱한 느낌, 인물의 프릴이 프레임이 될 프릴린스에 연장돼요. 이번 연두색 가구는 프레임으로 사방면이 가려질 예정이라 중앙에 모여봤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들을 중간에 작은 사이즈들을 사이드로 몰아넣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방 안에 마련된 또 다른 개인적인 방 같아 보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이 너무 연한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프레임으로 진하게 둘러줬어요. 양 옆으로 하면 너무 막혀 보이니 위아래만 붙여줬습니다. 다음 방은 파란색이에요.
마침 또 파란색 테디 배경지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벽지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면 뭐든 다 좋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배경지들은 대부분 야외 디자인이 많아서 벽지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버버르 느낌의 테디도 디자인이 예뻐서 다른 활용법을 생각해보긴 했어요. 하지만 15cm 정사각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번 파란색은 배경도 색이 쨍하겠다 초록색 때 포기했던 프레임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중간을 이으면서도 조금 더 넓게 퍼뜨렸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비슷한 인테리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파란색까지 왔으면 축복인 건가 저주인 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꾸밀 것이 반이나 남아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이나 했다는 겁니다. 긍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한 번에 하는 여러 닦구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백닦구나 체력을 깎는 닦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하는 것도 체력이 많이 깎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추천이 있던 그거 있잖아요. 백닦구요. 하라면 하루에 100닦구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무리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20개씩 닦고 하는 건 종종 있어서 그건 데리고 올게요. 20개씩만 하고 대신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예쁘게 꾸밀 겁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굳으면서 간단히 꾸미게 됐어요. 이제 보라색까지 왔으니 역시나 머리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여백을 채우기 위해 크림피치님의 커튼을 꺼냈어요. 크림피치님 커튼의 경우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인스라서 다른 커튼보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작은 다이얼에 쓰면 힘들 수 있고 A5나 큰 사이즈에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보라색인데 좀 더 고급지게 가볼까 합니다. 마침 벽지 같은 디자인의 배경지가 있길래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공간을 좀 크게 두려고 한 장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두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꾸민 것들이 많이 두껍다 보니 왼쪽 페이지가 슬슬 들뜨기 시작했어요. 배경지가 더는 중앙에 딱 붙일 수 없게 되어서 살짝 여유를 두고 붙였습니다. 커튼의 경우 중앙이 살짝 들어가고 리본이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 끝에 좀 더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양 끝에 얇은 프레임을 붙여 잉컷한 것들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롱을 아이돌이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봤어요. 중앙과 양 옆에 붙여 뭔가 의기양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침대와 소품들을 붙여 정면과 측면으로 다시 각각 꾸몄어요. 붙이려고 하는데 커튼이 다 가려지는 것이 아쉬워서 리본만 살짝 빼두기로 했습니다. 양쪽 다 리본 부분을 잘라두고 마저 붙였어요. 인물을 안쪽에 붙이고 프레임을 붙이기 전에 커튼을 붙였습니다. 리본은 프레임 밖으로 빼냈어요. 왼쪽을 붙이고 나니 오른쪽도 붙이는 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쪽에는 아래와 동일한 프레임을 붙여 가렸어요. 중앙에 많은 스티커가 붙어져 있다 보니 본폴더를 몇 번이나 꾹꾹 눌러줬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서 완료해줄게요. 더는 양면으로 꾸미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검정색은 따로 꾸며보겠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는 색이다 보니 배치만 해도 마음에 들었어요. 옆에서 이것저것 어울리는 잉컷 또는 인스들을 건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왼쪽도 꾸밀 것들을 생각해줬어요. 검정은 바로 이거다 하는 제품이 없어서 다른 때보다 더 고민했습니다. 잘라두지 않았던 인스는 바로 잘라서 준비해둘게요. 레이스가 섬세하게 들어가 있길래 차마 세세하게 하기 싫어서 여백컷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인내심이 부족해가고 있던 와중에 노여백으로 자르면 그냥 내일로 미룰 것 같았어요. 잘라서 준비 끝냈으면 이제 또 붙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는 닦구를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충돌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이미 영상에서 자주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쓰면 스티커가 아까우면서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우스운이죠? 갖고 있는 스티커들을 보면 최대한 많이 써서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닦구를 하다 보면 대충 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스티커를 써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가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이런 고민의 연속 덕분에 여러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취향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닦고 취향이 나와버려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이제 마지막 흰색 닦고를 앞두고 또 떠들어봤습니다. 흰색이지만 푸른 색감이 가미된 소품들이에요.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요령이 생긴 채 꾸며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따로 각각 꾸밀 거예요. 중간을 트여주고 최대한 맞물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얇은 제본일지라도 10번도 채 안되는 양면 닦고를 버티지 못했어요. 물론 스티커를 정말 많이 겹치긴 했습니다. 꾸미다가 순서를 헷갈려서 조금 망했어요. 일단 모조지 스티커니까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선까지 해봤습니다. 잘라냈어도 잘 붙이거나 위에 인물을 붙여버리면 티가 안 나요. 왼쪽을 다 꾸몄으면 풀에 붙여서 끝내줍니다. 그러다 프레임으로 인물의 분홍색을 따와 분홍색으로 가져와 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인물이 들어가지 않으니 좀 더 맑은 색감이 되겠네요. 침대가 살짝 기울여졌는데 소품 많이 붙이면 크게 티 안 날 겁니다. 왼쪽에 못 썼던 협탁이나 서랍장들 오른쪽에 몰아서 붙여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남은 체력을 끌어모아 한 게 있었네요. 바로 타이포입니다. 그냥 끝내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비눗방울, 깃털, 타이포 이런 소품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화려하게 꾸미려면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많이 덜어냈습니다. 더 꾸밀 분들은 앞서 말한 액자 배경, 비눗방울, 꽃, 나비를 더할 수 있어요. 꽉 차게 꾸몄지만 그래도 더 꾸밀 수 있는 점이 인물집의 장점 같습니다. 오늘은 마시마시님이 선물해주신 까노님 가구팩으로 10가지 닦고를 해봤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